우리가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하면요, 국제보건기구인 WHO에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건강이라는 기준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건강하다는 기준이 잠을 잘 자야 된다. 맞아.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건강한 거고 잠을 뒤척였다 그러면 건강에 적신호가 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병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운동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하면서 체력도 좋은 사람이 좀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의지대로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 뭐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뭐 운동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게 재건 씨는 또 그걸 건강에. 다 하고 계신데도 네. 박원 씨는 그걸 다 하고 계신데도 네. 얼굴 봤을 때 되게 네. 안 건강해 보여요. 그래요. 좀 아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따라 쾌해 보이시네요. 캥하고 그게 왜 이제 그래요? 전문용어로 속병이에요. 속병이 들었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건강이란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라고 했을 때 이 건강을 안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안녕한 우리 상태.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인사하잖아요.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보면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뭔가 평온하고 평안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상태가 평온한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너지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 에너지 상태가 평온하십니까? 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에너지는 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평온하다는 뜻은 이제 분포가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다른 얘기로 안녕하십니까? 다른 얘기로 기분이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안녕이라는 게 이제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이런 의미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별일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 에너지를 썼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에너지라는 얘기, 이 기라는 에너지를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를 쓰고 있는 행위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녹초가 되죠. 예. 지치고 녹초가 되고 더 피곤하고. 떨어지면 죽겠죠. 죽죠. 예.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어떤 누구도 아마 죽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라는 거에 대한 정체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에너지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걸 ATP라는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배고파서 죽겠죠. 네. 예. 네. 그리고 숨 안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아이고. 숨 막혀 죽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행위가 밥을 먹는 것, 즉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예. 두 번째가 호흡입니다. 예. 호흡은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네. 예, 이게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는 거는 밥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은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뭔가 혈당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겠죠. 이렇게 먹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아하. 자, 이렇게 만들어진 ATP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앉아 계시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의 소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행위죠. 예. 예. 육체적인 행동이 그게 많지 않은 신분과 육체적인 행동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운동량이 많으실 거잖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국가대표님들한테는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나이대에 그 육체적 운동이 더 많은 분들이
노화 현상이 더 빨리 와요. 즉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렇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정신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이 많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네. 노화 상태가 빨리 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소비는 육체적인 활동과 정신 활동 이 두 가지로 합치면은 신경계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신경을 쓴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기분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에너지의 생산이 에너지의 소비보다 더 많을 때 그러면은 에너지의 그 여유분이 있을 겁니다. 그 여유분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있는 에너지 이제 충전 여분을 이제 충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쁘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에너지의 생산보다 에너지의 소비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럼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자, 이 기분이 나빠질 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뭐냐?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을 해야지만 에너지의 소비가 줄어들고 남는 에너지가 이제 충전이 되게 되겠죠. 저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운동선수들이 더 좀 노화가 빨리 오고 그 사실 또 이제 국가대표급 정도 운동선수 되면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뭐 몸은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노화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동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아주 그렇게 하려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넣었던 것이 뭐냐면 슬로우 라이프라는 개념을 썼죠. 그러니까 천천히 살면은 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천천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예, 한국인 자체도 원래 조금 급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시간에 그 여유가 있다면은 가만히 쉬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으시겠죠. 네. 요즘 시대는 이제 가만히 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뭔가를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받고 이제 검색을 하고 뭔가 시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24시간이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의 24시간하고는 시간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빨리 이제 노화 현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핸드폰, 휴대폰 이거에 충전하듯이 그럼 에너지도 이렇게 쓰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충전시키는 자, 거예요? 에너지의 생산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 이 두 가지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에너지 생산은 중단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 생산량은 아무리 많아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치의 에너지 생산량에서 여러분들이 소비량이 더 많은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노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소비량이 좀 줄어들면은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네. 에너지의 소비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을 때 당과 산소가 에너지 ATP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노화산물, 대사산물인 노화물질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그 노화물질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 대사산물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예요? 대사산물이라는 거는 당과 산소가 ATP로 전환될 때 생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을 뜻하는데요. 예. 한 가지가 요산이라는 물질이고요. 요산이요? 예, 요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요산하고 이산화탄소. 예,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뇌는 그걸 알고 있겠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화물질, 대사산물이 많아졌어요라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요. 그 신호가 뭐냐면은 피로감,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자, 이 느낌이 왜 신호냐? 말 그대로요. 피로하다. 피가 늙었다는 뜻이에요. 피가 예. 예, 그러니까 노화물질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느낌이 내가 지금 늙고 있어라는 느낌이 오겠죠. 그게 피로하다라는 여러분들 말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산화탄소가 몸에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피가 이게 엉겨붙게 돼요.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다. 피가 곤죽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진짜요? 제 식대로 예. 안에 냈겠지. 그래서 좀 약간 만드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활동하다가 나 지금 피곤해. 곤죽. 네. 나도 좀 뭔가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요? 여러분 지금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휴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사람은 피곤하면 에너지가 없다.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주는 게 이제 휴식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배터리 총량이 딱 나와 있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충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모르죠. 네. 근데 모르지만 우린 그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피곤하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더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휴식을 취해도 이 피로감이 안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그럼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효율적인 이제 휴식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신체적 건강이라는 거는 몸의 에너지 체계에서에 대한 어떤 그 균형,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 맞춰진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고요. 균형이 안 맞춰졌다. 균형이 안 맞춰졌다는 얘기는 소비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소비량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체적 건강에 대한 균형을 잡는 3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휴식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잘 모르면은 휴식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휴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10시쯤 되면 자요. 네. 근데 잔다라고 해놓고서는 누워서는 잠이 안 온다라고 해서 계속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휴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스트레스 받은 그렇겠죠. 네. 예, 몸을 안 쓴 것 같아서 휴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경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휴식을 취한다라는 거는 몸을 쉰다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몸을 조정하는 이 뇌파를 이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파 이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피곤한 경험들 참 많으셨죠? 네. 예, 그럼 몸에 대사산물, 바로 그 노화물질이 몸에 많이 있겠죠? 네. 예, 그것들을 청소하지 않고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 그 대사산물들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요. 네. 청소하는 출구가 우리 몸에서는 리프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따져보면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세포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이제 세포 케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너무 있고요. 재밌겠네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어쨌든 에너지가 높아야 활동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에너지의 생산량을 높이는 이렇게 방법까지 해서 총 3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깃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네, 그거만 알면 뭐 건강해지겠는데요. 예, 네. 첫 번째로는요, 뇌파 이완입니다. 자, 어떻게 쉬는지. 뇌파가 이완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계시죠, 지금. 살아있다라는 건 네, 어떤 살아있죠. 상태냐?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 누군가한테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뭔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그러면 이 뇌파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뭔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뇌파하고 연계돼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럼 긴장돼 있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에너지 쓰는 것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있을 때 에너지의 소비량 달라요. 다르겠죠. 네. 예, 소비량이 높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생산량도 높아야 될 겁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이미 몸속에 당을 많이 저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의 사실 필수 조건이 뭐냐? 산소예요. 산소. 근데 산소를 들이마실 때서
이렇게 들이마신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오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량이 높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한정적인 산소가 더 에너지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 산소가 활성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죠. 활성산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긴장되고 일을 많이 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는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몸이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활성산소를 최소한 조금은 또 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더 마시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호흡이라는 거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호흡이라는 말 아시죠? 네. 예.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호라는 뜻을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호 하면은 숨이 나갑니까 들어옵니까? 나가요. 나가죠. 자 들이마시면서 호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목 아파요. 예, 이게 딱 들어올려다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호라는 말은 숨이 나간다는 뜻이고요. 자, 흡은 거꾸로 하면은 들어오죠. 내쉬면서 흡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막힙니다. 아유, 그냥 웃기네요. 예, 그러니까 호흡이란 말은 숨을 나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호흡이 아니라 흡호를 하고 있는 거죠. 흡포예요? 예, 들이마시고 내쉬니까. 왜냐?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산소가 들이마실 때 이 흡이라는 건 산소가 들어온다는 행위고요. 호라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긴장 모드일 때는 에너지 생산이 더 중요하죠. 힘이 있어야지 뭔가 싸우든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아니라 흡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호흡이 아니라 흡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흡호를 호흡으로 바꿔주면은 뇌파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 지금 내가 평안한 상태구나.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상태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게 돼요. 인식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에너지를 막 쓰고 있을 때와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면은 갑자기 싹 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제 뇌파 이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살려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숨을 안 들이마시고 싶어도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숨을 내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호 또는 후. 한번. 이게 3번 정도. 더 잘 되시는 분은 4번, 5번 정도. 흡은 중간에 살짝 입을 벌렸을 때 알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은 내려가집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한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좋습니다. 자, 뭔가 네. 25번 내셨더니 네. 뭔가 되게 고요해졌죠. 맞아요. 네.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싹 드는데 네. 저희 연예인들한테는 좋은 호흡법을 하네요. 맞습니다. 좀 떠야 되는데 네. 그렇죠. 좀 더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 에너지를 쓰셔야 되죠.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드린 얘기는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하는 그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충분히 여유분이 있어야 더 잘 쓰실 수가 있잖아요. 네.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연예인분들의 에너지 바닥 상태가 돼요. 그럼 뭐가 오냐? 우울증이 옵니다. 맞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쓰실 때는 쓰시고 네.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면서 이제 에너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최고네.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호흡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실제로 몸한테 긴장된 게 아니라 이완이 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완된다라는 걸 우리가 하면은 스트레칭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이 호흡법이 같이 적용된 스트레칭은 조금 다른데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뭔가 늘려주는 겁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늘려줄 때 네. 뭔가를 늘려준데
한계점이 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끝까지 느리시면 어떻습니까? 땡겨요. 땡기죠. 아프죠. 네. 이게 긴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호흡을 합니다. 하면은 뭔가 이 긴장돼 있는 게 좀 풀어지면서 이 그 뭔가 이 뼈하고 근육을 잡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손을 네. 제가 이게 깍지를 껐습니다. 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요 정도예요. 네, 맞아요. 자, 요 정도에서 숨을 내쉴게요. 좀 더 늘어지네요. 한 번 더, 오. 한 번 더. 선생님, 탈골된 거 아니죠? 선생님 저 가제트 맞는 팔 같은데. 좋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늘어난다. 와. 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늘려주는 걸 같이 접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몸이 빨리 이완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까까지는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거였는데 이런 호흡과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뭔가 되게 개운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동하시거나 시간 나실 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발바닥을 보면은 이 신경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돼 있는데 이 발에 대면은 모든 신경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손은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발은 잘 안 쓰세요. 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자꾸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나시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이제 흙을 좀 받는 어싱이라 그러죠. 맨발로? 맨발 걷기.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해주시면은 몸이 이완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호흡 얘기하니까 이게 저 병원에 가보면 아픈 분들은 다 이렇게 흉식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유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왔습니다. 이러지 누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호흡 때문인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면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가게 되면은 몸에 이게 가득 차겠죠. 네. 그러면 이게 압이 높아지게 돼요. 압이 높아지면은 이산화탄소의 그 분압이 높으면은 산소가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산소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 에너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게 숨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혈압이 높아집니다. 호흡이 왜냐하면 피가 중요하구나. 빨리 돌아야 되니까. 호흡이 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대사산물의 양이 몸에 많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혈압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또 혈당 수치, 어떤 우리가 건강의 지표라고 얘기하는 수치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네. 근데 네. 약을 먹어서 이게 완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면서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낮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완치가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왔던 그 대사산물이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인이 그대로 있는데 이 결과 나타난 증상을 뭔가 약물로서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렇으면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 자체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 제거를 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뇌파를 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겠죠. 호흡만 잘해도 내 팔을 이완시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잠깐이지만 우리 모두 체험을 해봤잖아요. 몸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편안해지는데 계속 다운이 됩니다.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뭔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네. 노곤노곤해졌어. 뭐 휴식을 같이 취하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뭔가 업이 됐다가 이제 좀 안정화된 거죠. 안정됐어요. 자, 이제 이 안정화된 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업을 시켜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일상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무한정 쓸 수가 없으니 좀 에너지를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호흡을 알려드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에너지 그 관리가 잘 되고 에너지를 보다 더 잘 쓰려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는
바로 세포죠. 예,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렇죠? 예, 몸이 두 개인 분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뭐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30조개, 60조개, 뭐 100조개 엄청난 숫자예요. 네. 자,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만약에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건강하겠죠. 건강하겠죠. 근데 세포가 힘이 없고 쭈글쭈글하고 아픈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안 건강. 안 건강하겠죠.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요것만 알면 저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세포라는 요 녀석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건강한지 아닌지. 요거만 파악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또 파악을 그렇죠. 세포를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면서 얘를 청소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각각 알아서 즉 살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포한테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겼던 그 찌꺼기 대사산물은 기본적으로 아까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빠지는데 네. 우리가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총 7가지가 있어요. 예. 한 가지가 대변, 대변. 대변, 그리고 소변, 소변, 땀, 땀, 그리고 침, 침, 콧물, 콧물. 그리고 기지, 아유, 들어온 것만 다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눈물. 눈물. 자, 그러니까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7가지 말고는 없어요. 예, 그리고 다 더럽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 예. 더럽냐? 몸 안에 있는 대사산물, 이게 노폐물이죠. 그렇죠.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7개에서 나오는 거는 지저분한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게 쌓여 있을 때 그게 어디에 있냐? 여러 군데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세포겠죠.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예, 예, 못 예. 만들겠죠. 네, 못 만들겠죠. 네. 그래서 이 세포 케어라는 거는 세포를 우리가 청소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세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나가는 경로를 네. 잘 다스림으로써 세포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대표적인 대사물질이 2가지 뭐였죠? 요산과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 자, 요산과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호흡으로 나갔어요. 근데 요산은 어디로 나가느냐? 85%가 소변으로 나갑니다. 오. 그리고 15%가 땀으로 나갑니다. 땀으로 나가고. 네, 그래서 땀이 잘 나는 분들은 15%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5%보다는 85%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세포가 깨끗하려면 예. 뭘 잘 봐야 되냐? 소변을. 소변을 잘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소변 검사를 자주 하는구나. 예.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소변을 엄청나게 잘 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얘는 건강한 거예요. 찌꺼기가 잘 나가니까. 성장기 애들 보면은 소변량이 엄청납니다. 네. 예.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을 넣어야 건강한 겁니까? 하루에 몇 번을 본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예. 찌꺼기가 찼을 때 그게 예.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찌꺼기가 많아진 상태가 되면은 소변을 더 자주 보겠죠. 근데 소변을 참습니다. 맞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소변 참게 되면은 네. 그 소변 중에 있는 그 찌꺼기, 그 대사산물의 농도가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성질이 바뀌어서 이 요산이라는 물질은 농도가 높아지면 접착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어딘가에 자꾸 달라붙습니다. 아이고야. 이 붙은 것들은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럼 오줌 컬러가 센 노란 건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안에 찌꺼기가 많다는 거죠. 센 노란 거. 예. 근데 하얀 거보다는 괜찮아요. 투명한 거보다는. 그래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투명하겠죠. 네. 좀 찌꺼기가 잘 나가니까.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인데 투명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찌꺼기가 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무조건 노래지니까 확인이 안 되던데. 그거는 이제 비타민의 특성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사산물은 이게 수용성으로 이제 소변에 녹아서 소변을 나갈 때는 여러분들 소변에서 냄새도 좀 나고 거품도 나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좀 찌꺼기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나가면은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은 소변이 조금 탁하고 냄새가 나는 게 선생님, 맞는 나이가 거예요. 얼마나 바뀌길래 뭐 탁하다 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기 신생아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역사를 화내! 예, 소송전 해! 깨끗해요, 제 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동엽 씨는 근데 소변을 거의 안 보거든요. 네. 얼굴이 자꾸 누래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소변으로 이 찌꺼기가 안 나가게 되면은 오독증이라고 해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쌓이게 소변이 너무 되면은 참아요. 소변 안 넣어요. 머리 쪽으로 올라와요. 예, 그래서 내 신경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큰일 알츠하이머나 나요. 치매 같은 질병이 빨리 지금 되겠죠. 갔다 오세요. 이동현 씨 큰일 나요. 지금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요. 네. 세포 케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소변을 잘 근데 봐라. 소변을 잘 본다는 거는 소변을 보는 기관이 어딜까요? 신장이죠. 신장. 예, 신장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몰려왔을 때 여기에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소변을 참으면 이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러면 신장 주위에 그 요산 찌꺼기들이 달라붙습니다. 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뱃속구가 막혔어요. 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그럼 몸이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막혀있는 배수구를 좀 뚫어주면서 신장이 좋아지게끔 신장 기능이 좋아져야 네. 여러분들 독소가 잘 빠지게 됩니다. 신장이라는 그 기관은 그 혈자리로 치면은 명문혈이라고 합니다. 명문혈. 명이 명치. 명이 오고 간다. 라는 뜻 아주 중요한 거죠. 생명? 생명이 오고 가는 문이다라는 그게 그 뜻이에요. 정도예요? 그래서 신장 기관이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변을 잘 못 보면 독소가 쌓여서 죽게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정말 잘 풀어줘야 되겠죠. 어. 예, 신장은 여기 우리가 이렇게 손을 옆으로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았을 때 네. 엄지 손가락이 딱 닿는 부위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잘 못 느끼겠거든요. 제가 한번 뒤돌아서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잡아서 요쯤 있죠. 요 부위쯤입니다. 어디가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딱 허리에 두고 엄지 손가락이 탁 닿는 부위. 네. 요 부위에 신장 두 개가 있는데요. 요 신장 두 개를 이게 열어준다라고 하고 이렇게 쭉 문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열어준다라고 해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주면서 네네네. 앞에서 배웠던 호흡법 있죠. 돌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더 좋아요. 자극을 주면서? 네, 그냥 누르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찌꺼기가 좀 빠져서 몸이 좀 개운해지는 느낌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이산탄소가 안 빠진 것들이 어디에 많냐면은 이 흉곽 쪽에 많아요. 흉통 쪽. 아, 여기 너무 아파요. 네, 여기가 막 쌓이면은 아까 이산탄소가 많아지면은 그 피곤, 네. 굳어진 데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근육들도 같이 굳습니다. 요걸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요 명문 신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장에서 흉곽 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같이 풀어주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명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돌려주면서 오, 시원하다. 예. 하면은 이게 조금 더 하시면 이게 기지개가 나오죠. 네. 하품이 나가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싹 나가요. 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먹잖아요. 네. 그래서 신장에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더 좋은데요. 예. 네, 신장에 좋은 식재료 중에서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주도에 그 도래라는 약초가 있는데요. 그게 네. 참 신장에 좋아요. 도래. 그 외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우리가 신장의 다른 이름이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 그래서 콩도 좋고 팥도 팥도 좋고. 좋습니다. 아, 그래서 예, 콩팥. 예. 그래서 콩하고 팥 그리고 검은깨 콩깨, 그리고 팥, 수박이라든지 호박 이런 수박. 것들이 이제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박 호박이. 예.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찌꺼기가 빠지고 나면은 네. 깨끗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그 ATP를 만드는 그 회로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AMPK 회로라고 하는데요. AMPK. 이 AMPK 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면은 보다 더 잘 돌아갈 수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몸에 이 세포가 케어되지 않은 상태, 즉, 대사산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대사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나는 더 많이 만들기 하겠다 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찌꺼기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 예. 그래서 당장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뭔가 섭취하고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산물이 또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좀 버려주고 나서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체조를 좀 해주고 나서 비타민을 먹으면 효과가
더 좋겠죠. 예. 그래서 AMPK 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식품 중에서는 레즈베라트롤이라고 이건 포도에 맞은 거예요. 포도. 예, 포도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제 돼지 감자 다 아시죠? 네. 예, 그리고 여주. 그래서 이 여주 같은 거나 돼지 감자는 흔히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좋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 혈당 소모를 빠르게 해주거든요. 즉 AMPK 회로를 활성화시킨다는 뜻이죠. AMPK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식재료들을 평상시에 드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약국이나 뭐 어디 뭐 건강 샵에서 여러분들 이제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또 이제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크롬 같은 이런 미네랄 성분들도 여러분들의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보다 더 이제 잘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신체적 건강이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잘 관리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잘 쓸 수 있는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